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많이 힘드시죠? 예, 많이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그래도 믿었던 삼성전자인데,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실 거예요. 어떻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실 건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저는 시간의 문제지. 여기서 또 바닥 짚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지금 여기서 크게 더 저는 밀릴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도 돌리고 하이닉스도 돌리고 지금 뭐 다 돌리고 있는 마당에 지금 보니까 뭐 리포트들 쭉쭉 보니까 뭐 다음 주에 코스피 3100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뭐 점점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렇다고 해서 뭐 아유 괜찮을 거야 하면은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 있을 필요도 없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야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설마 그러겠어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그래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야기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요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에 사실 뛰어든 거는 몇 년 안 돼요. 원래는 자체적인 파운드리 AP라든지 자체의 어떤 물량을 하다가 외부 파운드리까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뛰어든 거는 그렇게 얼마 안 된다. 자, 근데 이제 외부 파운드리를 본격적으로 대량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퀄컴, 엔비디아가 와서 어이 삼성전자 너 뭐해? 지금 저기 TSMC한테 우리가 도대체 단가가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여기에만 물건 맡기니까 우리 걱정돼. 너희도 좀 만들어 봐봐. 너희 물량 TSMC 너희 어느 정도만 해주면 저기 삼성전자 너희도 제품 TSMC하고 비슷하게 만들 수 있잖아. 우린 너희의 저력을 안단 말이야. 이러면 이렇게 하면서 그래? 근데 너희 뭐 힘들어? 너 TSMC하고 잘하고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도 비슷하게만 우리 쪽 물량 해주면 우리 설계도 갖다 줄 테니까 물량 만들어 주면 우리 너희한테 맡길게. 너희 잘할 수 있잖아 삼성전자. 그래 우리 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가격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물론 삼성전자도 답답하죠. 삼성전자도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을이니까 고객을 유치하는 입장이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퀄컴이나 AMD나 엔비디아 입장도 아니 하다못해 애플도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한쪽에만 맡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제조는요.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 절대 한쪽에만 올인해 가지고 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수주하는 물건을 이제 파운드리 업체가 실력만 받쳐주는 업체만 있으면 파운드리가 아니더라도 어느 분야라 하더라도 실력만 받쳐주는 업체가 있으면 2호나 3호나 시키는 게 업체 입장에서 수요자 측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엔비디아나 퀄컴이 삼성전자에 그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 이 정도만 해주면 우리는 물량 맡긴다 이렇게 요청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미국 쪽의 어떤 전문가들은 사실상 시간의 문제지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이 되겠어? 왜냐? 우리는 이제 남북 간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사실 상당히 이제 좀 어떤 남의 나라 이야기 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국하고 대만하고의 관계는 달라요. 그리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 일본의 군사 전문가, 또 미국의 또 언론 자료 이런 걸 내용을 쭉 보면 상당히 전쟁에 대한 것은 시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첨단 산업에 대한 미국의 중국 규제가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움직임을 더 빠르게 앞당길 수가 있다라는
언론 내용이나 보고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그거 나오는데 뭐 그게 뭐 어때서요? 뭐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면은요, 애플이나 AMD나 엔비디아나 퀄컴 이 뉴스 안 보겠습니까? 보고서 안 읽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거 대만에 계속하면, 물론 미국의 팹 공장을 짓고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미국 대만 본토가 중국으로 넘어가면, 미국 공장이 아무리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아니 중국에서 아예 저기 미국 공장 멈춰 뭐 어떻게 해버려 이래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AMD나 엔비디아 어떤 경영자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역량이 가능한 삼성전자에 같이 파운드리를 맡길 가능성이 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미국은 인텔을 계속 밀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인텔이 실패하면, 인텔이 5나노, 3나노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시간의 문제지, 결국 지금 이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이재용 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7일 날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 만약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업하겠죠. 이런저런 아마 그쪽 니즈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파운드리 분야에 대한 성장성에는 개인적으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만이 이 10나노 미만에서 62.8%,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한 7%, 이 정도로 이렇게 해주고 지금 비중이 거의 대만에 많이 치우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앞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의 무역 갈등이 계속 악화일로로 가고 있죠. 근데 무역은 나중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둘이 또 뭐 손잡고 뽀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얼싸안고 이러면서 어떻게 풀릴 수 있을지언정, 저는 핵심인 이 반도체만큼은 절대 미국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화웨이라든지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 이런 쪽을 좀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사실 불안한 상태예요. 뭐 메모리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아예 힘들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 중국이 미래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 이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는 당면한 과제죠. 그 당면한 과제를 중국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대만 통일입니다. 중국의 대만 통일. 그거밖에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웨이퍼 용량 전망을 보면, 이제 중국하고 대만, 또 미국, 이 부분에 대해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만은 계속 이렇게 10나노 미만에서 계속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중국은 이 부분에서 첨단 IT 산업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중국이 그 첨단 산업, 첨단 IT 기기를 생산하고 이쪽으로 계속 더 발전해 나가려면 중국 같은 경우도 10나노 미만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못 넘어가든 빌려오든 뭐 훔쳐오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넘어가는 것도 못 넘어가고 빌려오는 것도 못 빌려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어느 순간에는 한계에 도달하게 돼요. 자신들의 IT 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사이에 어느 임계치에 오면 중국이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 시기가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생존 문제에 걸리게 되면 결국 대만을 통일시키는, 무력 통일시키는 그런 결정 짓는 결정적 요인이 분명히 온다. 그것을 근데 제가 이렇게 외신 뉴스나 쭉 보면 그것을 미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물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무력 점령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대만 경제가 붕괴를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 시설과 대만의 모든 반도체 기술 모두를 중국에 고스란히 넘어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죠. 그리고 중국은
만약에 대만에 무력 통일하면 그 기술 대만에 놔두겠습니까? 안 놔둡니다. 이러면 바로 본토로 다 가져가요. 사람 인력이든 뭐든 완전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미국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간에 물론 막으려고 하고 노력은 하겠지만 근데 시간의 문제지 사실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 파운드리 전쟁에서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지금부터라도 미국 업체들의 어떤 뭐 삼성전자가 뭐 지금은 이제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게나 조금 이제 못했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비슷하거나 조금씩 앞서가는 마당에서 결국 미국의 팹리스 업체 우리가 알고 있는 AMD 뭐 인텔 AMD라든지 AMD는 아직 지금 TSMC에 전략 맡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엔비디아하고 퀄컴은 지금 반반하고 있죠. 지금 AMD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3나노에서 내년 상반기에 하는 3나노에서 지금 이제부터 맡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 회장께서 가셔가지고 애플도 수주를 만약에 해주면 일부 물량이라 하더라도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썰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